나는 소아치과 닥터다. 저기 오늘은 우리가 뭐를 어머님들께 구독자분들께 설명할까 고민을 했는데 만 6, 7세 됐을 때 어머님들이 갑자기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원장님 우리 애가 이가 두 줄이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머니는 빨리 빼달라고 막 그러시는데 그 아이들 이빨 빼기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유치가 안 빠졌는데 이가 나요. 우리에게 아랫니가 두 줄이 됐어요. 저기 뭐죠? 상어. 상어도 네. 상어도 아닌데 그렇죠? 네. 그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일단 봐야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안 보고 말하면 안 돼요. 네네네. 왜냐면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괜찮다로 시작을 하죠. 근데 엄마는 이게 이가 삐뚤니까 막 교정을 해야 돼요. 아니면 뭐 빨리 빼주세요 그러고 일반 치과에서 막 빼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폐 유치를 미리 빼줘야 될 건지 아니면은 그냥 더더 가지런해질지 어떻게 판별하세요? 이제 보통은 이제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이 치아를 이거 두 줄로 난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언제 빼야 되느냐, 이걸 빼면 과연 정상으로 돌아오느냐,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보통은 치아가 두 줄로 올라오는 경우들은 거의 대다수가 아래 앞니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아래 앞니에서 나타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줄로 올라왔을 때 유치를 뽑아야 되는 건 확실한데 이때 발치하는 게 또 아이들한테는 또 첫 발치라는 거죠. 또 첫 그쵸. 발치이기 때문에 무작정 또 뺐다가는 이제 아이들한테 발치에 대한 트라우마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발치를 결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 왜 두 줄로 나요? 치아 싹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결정이 되는 건데, 이제 하필 또 아래 앞니 영구치의 치아 싹, 이제 이걸 치배라고 하는데, 아래 앞니는 그 치배가 영구치 뿌리의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안쪽에 있어요. 아래를 기준으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뿌리를 잘 녹이고 빠지는데, 아래 앞니 같은 경우는 안쪽에 있다 보니까 약간 올라올 때 안쪽에서 이렇게 밀면서 올라와요. 하필 아래 앞니는 너무 안쪽에 있다 보면 이게 뿌리를 다 못 녹이고 안쪽에서 미리 올라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다. 아래 앞니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줄로 올라오는 거를 아마 그냥 정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많이 치아가 흔들리지 않는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시간을 조금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2주 동안 이 치아를 100번 동안 하루에 100번씩 밀어라. 하루에 100번씩 계속 혀를 이렇게 밀고 오면 다음번에 우리 요거 아프지 않게 선생님 치아 가져갈 거다. 보통 어머님께서도 아이의 첫 발치를 조금 더 좋은 경험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발치를 미루자, 보통 그렇게 설명드리고 아이한테는 혀로 많이 밀어서 치아들을 많이 더 흔들게 하고 와서 그때는 도포 마취제만 해서 간단하게 뽑고 있긴 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2주는 아니고 한 달 정도 열심히 흔들고 오라고 하는데, 어머님들이 지금 안 뽑으면 이건 무조건 덧니가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덧니는 거의 정해져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덧니 될 치아는 덧니가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딱 치열 보면 얘는 공간이 부족하겠다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만 5세쯤 되면 엄마한테 그래요. 얘는 나중에 이가 삐뚤 거라. 요즘 애들은 살은 쪄도 얼굴이 작아지니까 뼈가 좀 작아지다 보니까 치아 크기는 그대로인데 그걸 담는 그릇인 턱뼈가 작아지니 이제 보통 삐뚤어질 거라는 걸 예상을 하죠. 모든 생물들은 아랫니에 원래 그 틈이 있어요. 나중에 큰 이빨을 날 때 대치를 하려고 틈이 있는 건데 애들이 얼굴이 작아지니까 보통 요즘 애들은 이에 틈이 없어요. 어머니들. 맞아. 그래서 틈이 있으면 와, 얘 이가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틈이 없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죠. 실제로는 틈이 있어야 좋은 거고 틈이 없으면 삐뚤게 된다. 그렇죠. 공간이 틈이 있으면 좀 늦게 빼도 가지런해지는 경우가 많고 공간이 없으면 일찍 빼도 삐뚤어져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일단은 애기들 이가 두 줄로 났을 때는 일단 치과에 와 오셔야 되고 원장님들이 보시고 이 사이에 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서 이게 가지런해질 수 있다 없다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죠.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은 어떻게 하세요? 막 그러죠. 그럼 우리가 파노라마를 찍어가지고 이게 아마 안쪽에서 날 거예요 라고 해서 안쪽에서 나면은 다음번에 어머니가 오실 때
유시 선생님 어떻게 이런 걸 맞추지? 라고 하면서 점쟁이가 되죠. 놀래죠. 어떨 경우에는 원장님들이 빼주시기도 하지만 보통 아이가 트라우마 받지 말라고 좀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물어보죠. 이거 삐뚤어질까요? 안 삐뚤어질까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보통 공간이 있으면 어깨가 문보다 더 넓으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껴버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그 문이 너무 좁다 하면 이렇게 삐뚤어져서 배열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많은 소아치과 선생님들은 보면 아시지 않을까. 그리고 또 보통 이렇게 유치들 아까 박상현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가 녹고 일부가 안 녹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발치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빼다가 부러지면 엄마가 애는 울려놓고 이도 못 뽑는다고 말하는. 진짜 되게 저희도 어렵잖아. 엄청 집중해서 뽑아요. 맞습니다. 네. 그거 할 때 조금 긴장하게 됩니다. 그쵸. 네. 프로티러 보신 적 몇 번 있으신가요? 있죠. 네, 한 뭐 몇 번 있죠. 되게 민망하잖아요. 민망하죠. 그래서 그럴 것 같은 경우는 안 빼요. 왜냐면 삐뚤어질 건 원래 삐뚤어지고 안 삐뚤어질 건 원래 안 삐뚤 그치. 거니까. 그래서 이 사진을 드릴 건데 안쪽에서 두 줄로 났는데 틈이 있어서 빼나 안 빼나 나중에 가지런해지는 거 하고 미리 빼줘도 절대 안 가지런해지는 거를 어머니 딱 보시면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는 그 옆에 있는 그 송곳니 유치 보통 2, 3학년 때 빠지니까 그 옆에 걸 갈아주면 아랫니가 또 가지런해지기도 하는데 그 정도는 굳이 갈아내지 않아도 나중에 어금니 갈 때 또 살짝 펴지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신다. 저는 그래요. 혀로 밀라는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애한테 흔들고 오라고.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요? 일단은 영구치의 싹이 안쪽에 있어서 아랫니, 애기니빨 안쪽에서 나더라도 두 줄이 돼도 크게 걱정하실 건 없다. 어머니들이 보시기에 치아 사이에 공간들이 있으면 좀 대부분 가지런해지는 거고 공간이 없으면 미리 빼도 안 가지런해지니까 나중에 교정 치료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흔들거리면 집에서 빼셔도 되고 실로 힘드시면 원장님들한테 오셔서 빼달라고 하시면 되는데 많이 안 흔들리면 빼다가 부러뜨리면 애도 고생, 원장님들도 민망, 엄마는 걱정. 좀 많이 흔들 때까지 두고 본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한테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유치는 진짜 최대한 많이 흔들릴 때 오셔야 된다. 어금니도 왜냐면 그렇지. 대부분은 어머님이 조금 흔들릴 때 오세요. 그러면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되돌려 보내드리는 것밖에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어머님도 그냥 왔다 갔다 귀찮으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웬만하면 유치는 덜렁덜렁 거릴 정도로 그렇게 흔들릴 때 와야 아이도 안 아프게 빼는 거고 편하게 빼는 거고 그리고 빼자마자 또 영구치가 금방 나오거든요. 너무 덜 흔들릴 때 빼면 앞니가 없는 상태로 막 6개월 넘어서 그런 경우 조금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흔들릴 때 오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3번 보시고 4번 보셔서 저 질문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애 이 앞니가 나왔을 때 우리 애의 앞니는 이렇게 뾰족뾰족해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마멜론이라고 하죠. 그 한글로 뭐라 그러던데? 뭐 발육 결절? 아닌데 발육결절? 발육구. 발육구는 이제 이렇게 아니네. 이거 좀 편집해주세요. 네. 저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마멜론이 그렇죠. 피디님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본 적도 없는 건데 절연결절이래요. 네. 네.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죠? 원래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제 마멜론은 맞죠? 그쵸, 마멜론 맞습니다. 앞니가 특히 그런데 생긴 게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들도 사실은 다 어렸을 때는 그랬던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마치 풍화작용처럼 마모가 되면서 그 볼록볼록했던 게 이제 평평해지는 거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직 그런 마모 과정이 없기 때문에 볼록볼록한 거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평평해지잖아요. 이건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그게 한 언제쯤 되면 평평해지는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오버젯이 큰 친구들은 절대 이게 마모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10살, 11살까지도 마멜론이 그대로 있는데 잘한다. 네, 그쵸. 나도 아직까지 모르는 게 있네. 그러네. 진짜 그렇겠네. 그쵸, 치아끼리 잘 부닥치면 마모가 금방 돼서 평평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있네. 그래서 4학년, 5학년 애들 중에 마멜론이 있는 애들이 있구나. 그쵸. 딥바이트가. 네. 오버제 딥파이트까지 나왔습니다. 네. 구독자 떨어지는 소리 들려요? 또 영구치가 유치랑 섞여 있을 때 앞니 올라왔을 때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유치 앞니랑 영구치 앞니가 섞여 있으면 영구치 앞니가 유난히 노래 보입니다. 그쵸. 맞아요. 우리는
형이에요. 아빠 닮아서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그게 아니죠? 같이 두면 영구치가 원래 노랗습니다. 유치가 조금 더 흰색이고 영구치가 노란데 그게 대비돼서 보여서 더 누래 보이기도 그쵸, 그쵸. 하고 거기다 한 가지 더 양치질이 조금 덜 되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평생 써야 되는 영구치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양치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잘 안 닦아서 노란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원래 영구치 앞니가 유치보다 누래. 노랗다. 송곳니는 애기 이빨이라 하얀데 앞니는 영구치가 나와서 누런 거고 그다음에 이건 또 이게 어려운 거 하면 안 되는데 어디 어렸을 때 부닥쳤거나 입원했을 때 항생제를 먹었거나 우리 저번에 MIH 얘기했듯이 앞니에 반점이 있는 애들도 있죠. 근데 그쵸, 전체가 그쵸. 누런 게 아니라 그쵸, 그런 그쵸. 경우에는 충치도 잘 생길 수 있으니 경우에 따라서 뭐 치료를 하기도 하죠. 오늘 그래서 이게 유치가 안 빠졌는데 영구치가 올라와요 라는 주제에서 그거 설명드리고 뭐 조금 더 해서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줄로 나는 거 말고 이게 한 3, 4학년 됐을 때 송곳니가 이렇게 드라큘라 이빨처럼 나는 건 덧니인데 그게 아니라 애기 송곳니나 애기 어금니 밑으로 이렇게 보여가지고 오시는 그쵸, 경우도 그쵸.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머니 네. 덧니 아니냐 이거 빨리 교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빨리 교정하고 싶어서 오셨는데 치료비를 들으면 왜 빨리 교정을 안 하실까요? 이거 이제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해 주시죠. 아니 원장님. 네. 자연치도 그런데 특히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한 첫 번째 유치 어금니에 주로 많이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와야 되는데 이 영구치가 특히 첫 번째 작은 어금니가 약간 앞뒤로 조금 통통하잖아요. 팁이 먼저 잇몸에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덧니가 그런 게 아니고 조금 기다리면 유치가 더 많이 흔들릴 거거든요. 그럼 그때 빼셔도 내려오면 사실은 그게 덧니가 아니었다. 그냥 앞뒤로 좀 뚱뚱해서 덧니처럼 보이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 이게 유난히 크라운이나 신경치료한 치아에 잘 보이는 이유가 신경치료한 치아들이 뿌리가 잘 안 녹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뿌리가 좀 덜 녹기 때문에 영구치가 조금 먼저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이 흔들린 다음에 유치 빼면 제 위치로 잘 옵니다. 우리는 혼나야 돼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드리겠다고 우리가 10분을 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10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네. 하시죠. 피곤합니다. 네. 네, 안녕. 네. 안녕. 반갑습니다.